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게시탐정이 여러분께 이제 8년 전 박근혜 탄핵을 전후하여 현재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을 조감도를 펼쳐놓듯이 설명해 드렸는데, 여시제를 위치한 일루미나티의 세력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2022년에 그들의 괴뢰인 윤석열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성공했으나 집권 2년 반 만에 계엄령이라는 대형 사고를 쳐서 그 괴뢰 정권이 날아가자 멘붕이 됐는지 급거 새로운 괴뢰 정권의 수립을 위해 국내 뉴월드의 내선들이 총동원되고 있어요. 확실한 것은 우파, 좌파, 중도파를 위치한 정치 파벌들이 어떤 특정 극단적인 후보의 집권을 막는다며 결속하여 빅텐트를 구성한다면 거기에서 내세우는 후보가 누가 되었든 간에 그가 바로 뉴월드의 괴뢰입니다.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매우 흥미롭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으니 오래간만에 소개해드리는 빵울썩이야. 어디 얼마나 그럴싸한 개소리 하는지 제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홍석현의 다음 선택은 이재명. 국내 일루미나티의 행동대라면 역시나 홍석현의 여시제인데 그쪽에서 간택한 후보가 이재명이다 라는 분석이, 그러니까 거꾸로 이재명이 뉴월드의 괴뢰 아니냐라는 분석이에요. 또 보세요. 대법원 오늘 이재명 선거법 선고 TV 생중계 허용. 이명박 홍석현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그림자 정부의 계보는 이명박이 뭐지?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 수립을 꿈꾸는 친일파와 한반도 중심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 수립을 꿈꾸는 한반도파로 나눌 수 있는데, 뉴라이트로 불리기도 하는 친일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명박이라면 문체는 또 왜 들어가요? 한반도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삼각위원회 부회장까지 지내면서 일본 놈들에게 서러움을 당하면서 일본이 아닌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울 꿈을 키운 홍석현이라 할 수 있다. 네가 홍석현한테 물어봤냐? 일본 놈들한테 서러움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미친놈이. 국내 뉴월드의 계보가 친일파와 한반도파로 나눠지고 친일파의 대표가 이명박, 홍석현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려고 한답니다. 아주 애국지사 났다, 애국지사 났어. 에이, 이거 칭찬이야, 욕이냐 이거? 또 보세요. 미국의 네오콘의 지원을 받는 친일파 뉴라이트 계열의 그림자 정부 세력들이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꿈꾼 자들이라면 홍석현은 통일된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뭐 그래서 홍석현이 애국자라 그거야? 누가 보면 일루미나티 아닌 줄? 지난 대선 때는 이런 친일파와 한반도파가 힘을 합쳐 많이 모자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내세워 대통령제의 폐해를 알리고 그림자 정부의 영구 집권이 가능한 내각제 기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권좌에서 내려올 생각은 않고 권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뜬금없이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로 인해 모든 계획이 망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의 집권은 친일파와 한반도파가 힘을 합친 것인데, 권력욕에 사로잡혀 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때문에 내각제 계열이 실패한 거라고 하네요. 다음. 더구나 미국에서는 지난 12월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뉴라이트의 뒷배 역할을 해온 네오콘을 박살내는 바람에 뭘 박살내 또? 그게 박살난다고 박살내지냐? 국내에서도 친일파 뉴라이트 그림자 정부 세력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된 것인데, 이 틈을 비집고 홍석현이 통일된 한반도, 아니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네. 통일된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울,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란 말 몇 번 나오네.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예, 그래서 이재명을 택했다고 보죠. 자, 또 보세요. 홍석현이 이재명을 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지난 3월 20일에 있었던 이재명과 이재용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둘이 형제인가? 이 만남을 실질적으로 주선한 사람이 바로 이재용의 외삼촌 홍석현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러한 만남 이후로 정규제, 조갑제와 같은 보수 채널, 그림자 정부의 나팔수들이 일제히 이재명을 칭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로 3월 26일에 있었던 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것도 그냥 우연으로 치기엔 시기가 너무 절묘하다는 생각이 든다. 네가 절묘하다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일인 것 같아. 증거는 뭐냐? 홍석현의 조카이기도 한 이재용과 또 이재명이 만난 후부터 정규제, 조갑대 등 보수 패널들이 그를 칭찬하고 선거법 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온 게 증거다라는 거네요. 다음. 보수 논객 조갑제, 분노의 인터뷰, 윤석열 무능, 만참 만번 칼질하는 것도 모자랄 범죄, 정규제 너무 재미있어요, MB 같아, 이재명 대표에게 반했어요. 이게 다 홍석현이 이재명을 간택했기 때문이라고. 또 보세요. 오늘은 대법원에서 이게 이제 그때 선거법 위반 재판 그 판결 나온 날이었어. 오늘은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선거법 심판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 날인데,
그 결과를 보면 홍석현으로 상징되는 한반도파 그림자 정부 세력이 정말로 윤석열을 버리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건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틀렸네, 올사가. 모든 것을 떠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제는 나라 걱정, 경제 걱정, 전쟁 걱정에서 벗어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라본다. 애국자 홍석현 덕분에 병신새끼 진짜. 이날 아시겠지만 이재명이 받은 판결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었어. 홍석현의 힘이 후달리는 거냐 아니면 이재명이 홍석현의 간택을 받았다는 방울석의 말이 개소리는 거냐 생각해 볼 일이잖아요. 자꾸 아까부터 한반도파 친일파 운운하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뉴월드까지 한일전이야? 2014년에 세월호 인신제사설 때부터 그러더니만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만 띄면 개소리를 지끌고 앉았네. 진짜 재버릇 개 못 주고 개꼬리 3년 묵혀도 밍크 못 된다는 게 이 방울석이 산증이냐. 일단 방울석의 말을 요약하면 이래요. 국내 일루미나티 세력은 한반도 중심의 뉴월드를 구축하려는 한반도파, 일본 중심의 뉴월드를 구축하려는 친일파가 있고 한반도파는 홍석현, 친일파는 이명박이 대표한다. 한반도파와 친일파가 힘을 합쳐 윤석열을 옹립했다가 내각제 개헌을 방해하고 계엄을 저지르자 축출했고 한반도파의 홍석현이 새로 간택한 선수가 이재명이다. 자자 선수 입장. 그 증거는 이재명이 이재용을 만나고 난 후부터 조갑재, 정규재 등 보수 패널들이 이재명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삭군을 하려면 삭 받는 값이라도 해야 된다고. 음모론 장사꾼을 한다는 인간이 기본도 모르면 어떡해. 신세계 질서의 베이스가 되는 개념은 좋게 말하면 세계 시민주의, 옛말로 사회동포주의다 이거야. 이걸 위해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소멸하고 개별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을 갈아버리고 최종적으로 각국 국경을 철폐하여 단일 세계정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일루미나티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것이고 방울석이 개거품 물며 말하는 한반도파, 친일파 그딴 거 존재하지 않아요. 일본을 추종해서 일본 중심의 뉴월드를 만들고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한반도 중심의 뉴월드를 만드는 그런 일루미나티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을 택하든 한국을 택하든 조직과 수뇌부의 필요에 의해서이지 애국심이나 민족정신 따위 개뿔이나 있을 것 같아요? 뉴월드의 기본적인 정신도 못 갖춘 양반이 아시아 태평양 일루미나티의 넘버 2까지 올랐다면 그런 정신 빠진 조직이 퍽이나 신세계 질서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방울석이 홍석현의 여시제를 한반도파라고 이명박, 나경원 이쪽을 뭐 친일파라 지칭하는 거는 5년 전 2020년 총선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도 본 게시탐정이 지적을 했어요. 여시제와 대치되는 친일파에 속해 있다는 나경원부터가 여시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여시제의 내선이야. 여시제의 주요 활동 내역들을 보면 한반도파는 지랄. 차라리 친중 세력이라 해야 어울린단 말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그때도 말했지. 일루미나티가 다 같은 것들이지 친일 일루미나티보다 친중 일루미나티가 낫다는 이 방울석은 대체 뭐하는 인간이냐 라고 질책을 하기도 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국내 뉴월드 세력은 친일파와 한반도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시제 단일 체계 하에 있고 이명박이나 나경원이나 여시제의 내선인 겁니다. 뉴라이트를 위시한 친일 세력도 일본 중심에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식민지 근대화론 등으로 민족 정신과 정체성을 흔들어요. 우리나라는 외세의 지배를 당해도 싸다. 우리보다 더 발전하고 우수한 사상과 체제를 가진 외세라면 그들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다. 라는 개념을 심어주기 위한 공작 올시다. 그래야 세계정부의 지배를 스무스하게 받아들이고 저항을 안 하지요. 이와 동시에 여시제는 중국 스마트시티 사업과 1대1로 나비 프로젝트 이런 데 관여함으로써 한반도 중심이 아니라 중국 중심의 동북아 블록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것들이 결코 한반도파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겉보기에는 상당한 친중 성향입니다. 본 게시탐정은 예전에는 저들의 그런 활동을 겉으로만 보고 친중 공산체제를 추종하는 세력, 우리나라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추진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우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루미나티의 근본이 뭐야? 개별 국가와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는 건데 중국의 속국이니 친중 공산체제가 말이 되는 소린가 싶어가지고 제가
몇 년간 다시 고민하고 연구했거든요. 그런 끝에 진짜 내막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단일 세계 정부를 구축하기 전 단계인 세계 블록화 작업의 일환으로 동북아 구역은 가장 영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 중국에 먼저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거예요. 즉 중국에 구축된 빅브라더 통제 체제인 스마트 시티는 원래 세계 정부의 감시 통제 시스템이지만 중국을 대상으로 먼저 설치하고 실험한 후 중국 정부를 뉴월드의 괴뢰 정권으로 바꾸고 한국, 일본, 대만 등을 중국과 함께 세계 정부의 동북아 구역으로 개편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세계 정부에 완전히 합병시키는 공작이란 말입니다. 이를 위해 여시제와 또 중국 내부에 잠복한 뉴월드의 내선들이 협동을 하고 있으며 엄밀히 따지면 이들은 결코 친중이 아니야.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잡아먹으려는 적들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방송을 만들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쯤 되면 방월석의 분석은 판타지 소설이고 뉴월드의 한일전 따위는 없습니다. 친일파와 한반도파는 지랄, 국내의 뉴월드 세력은 홍석현의 여시제 세력이 총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방월석이 말한 것처럼 홍석현이 이재명을 간택한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네버입니다. 지금껏 그 기나긴 세월을 이재명은 인간 말종의 인간 쓰레기, 인성 쓰레기, 상종 못할 짐승 취급을 받았는데 뉴월드에 간택된 사람이 그렇게 악마화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예시를 알고 싶다면 힐러리와 트럼프가 맞붙었던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겪었던 모욕과 악마화를 떠올려보면 돼요. 이상하리만큼 미화가 되면 됐지 있는 대로 악마화를 시키면 그런 후보를 누가 지지합니까? 그렇게 악마화가 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면 뉴월드가 제정신이야? 뉴월드는 자신들이 간택한 괴뢰를 절대로 극단주의자의 위치에 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극단주의자의 집권을 막을 대안이라는 위치에 자신들의 괴뢰를 세워놓지. 프랑스의 경우에는 극우 국민전선에 마린 르펜의 집권을 막겠다면서 좌파, 우파, 중도파가 빅텐트 만들어 세운 게 마크롱이고,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막겠다며 민주당과 공화당 내 반대파들이 죄다 결속했으나 힐러리를 격파하고 트럼프가 집권에 성공한 거예요. 극단적인 후보를 물리치겠다며 빅텐트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추대되는 후보가 바로 뉴월드의 괴뢰이기에 어떤 후보가 이상하리만큼 악마화되고 반대편에서는 그 후보를 막기 위한 빅텐트가 거론된다 그러면 그쪽이야말로 진짜백이 뉴월드의 괴뢰인 겁니다. 괴뢰 노릇을 잘하려면은 무색, 무취하고 백지 같은 누가 봐도 조종하기 좋을 만치 둥글둥글하고 본인의 주관이 크지 않고 자존감도 적당하게만 있는 그런 후보가 적임자예요. 돌려 말하면 개성이 뚜렷하고 자존감이 뿜뿜하고 본인 주관이 하늘을 찌르고 길들이거나 조종하기 어려운 인간은 괴뢰 노릇도 하기 힘들어. 이것도 이 게시탐정에 괴뢰학 개론 들어갑니다. 이거 괴뢰의 기본 소양, 지령을 받은 대로 시행해야 되고 통제가 가능해야 돼. 예? 권력욕도 크면 안 돼요. 조직에서 앉으라면 앉고 물러나라면 물러나고 까라면 까야 한다 이거야. 보세요. 한독수 개헌 빅텐트로 반 이재명 세력 규합, 헌법 개정 찬성하면 누구와도 협력. 빅텐트 누구와도 협력한다. 이재명만 물리치자. 와따 제가 방금 말한 거랑 좀 싱크를 높지 않아요? 또 보세요. 이렇게 개정한 새 헌법,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대선 총선을 동시에 치른 후 퇴진하겠다. 개헌 고리로 반 이재명 세력 규합, 거국 통합 내각 약속. 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해서 블라블라. 개헌과 반 이재명 거국 통합 내각. 야, 뉴월드가 세계 통합 정부 좋아하더니만 이 통합 억수 좋아한다. 또 보세요. 한독수 개헌 꼭 해내고 즉각 하야하겠다. 정부에 다시 복귀한다면 국민과 힘을 합쳐서 개헌을 꼭 해내고 즉각 하야하겠다. 뭐요? 개헌만 해내고 바로 하야한다? 너 그럼 대통령 왜 하냐 그러면? 뭐 들라고 해? 또 보세요. 김문수, 한독수와 가까운 사이 충분히 대화하며 협력할 것. 우리 당은 용광로, 이준석과 대통하도록 포용.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김문수 선출.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김문수가 선출됐는데 한덕수와 단일화가 추진될 것이고 누가 되든 그래요. 게다가 특기할 만한 점은 전당대회가 끝난 게 오후 4시 가까이 돼서였는데 오후 2시 40분쯤에 이미 김문수의 승리를 보도한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전당대회는 요식행위였고 이미 내부적으로 김문수를 내세우기로 결정된 것일까? 토론 과정에서 한동훈의 성향을 보고는 쟤는 통제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무난해 보이는 김문수를 선택해서 한덕수와 경합을 붙이려는 것 같은데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미한 국면인데 뉴월드의 간악스러운 음모와 좀비인지 가축인지 분간이 안 되는 이 민중들의 뻘짓이 환상의 콜라보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어. 이제는 나쁜 놈을 상대로 미친놈이 끝까지 버텨주기를 바라야 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 설명을 할게요.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